문제는 얘가 반등하는 시기에 골드가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덜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골드의 가격적 하락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에 행보했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4일을 행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행보했기 때문에 지금 행보 하루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묶여있다라는 얘기는 승부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매는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나의 심리 그리고 무거운 나의 엉덩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7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치열했던 매매 승부가 마무리됐고요. 또 어제는 어제고 또 오늘은 오늘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써드렸던 내용들 중에 물론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께서는 못 들으신 내용이신데 함께 체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어저께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내용 한번 말씀 나누면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어제 이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과연 지금의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의 힘을 갖고 있겠느냐의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연속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린 이후에 오후장이 되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그 공격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12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행보를 계속 중간에 등락을 한번 주긴 했지만 행보를 계속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퐁당, 하지만 마지막에 퐁당 빠졌지만 또 빠르게 반등하면서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제자리 구간, 다시 말하면 고점에서 계속 시세를 형성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계속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 국채,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게 국채였는데요. 국채랑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유가는 최근에 중동 쪽의 불안감들이 그래도 조금 완화된 경향이 좀 있어서 유가는 지금 80불 선까지 밀려있는 직후인지라 좀 불안정한 모습을 좀 덜 갖고 있는 상태이고, 대신 이제 금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골드는 사실 지금 주가의 위치랑 비교를 하면 비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례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나스닥을 설명드렸을 때죠. 나스닥을 설명드렸을 때 이 나스닥이 이 저점 구간에 있을 때 더 상승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가야 될 목표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카운팅을 누구와 함께 해줬냐면 국채랑 같이 카운팅을 해드렸죠. 당시에 국채를 이렇게 놓고 카운팅을 하면서 일봉상에 있는 국채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직전에 있었던 이 구간에서의 주가 위치를 카운팅을 20개를 해보니까 약 여기 정도의 위치까지 도래하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가 많이 올라왔다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에 구간이 더 남아있다, 이런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결국은 그러한 측면으로 도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국채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했던 내용들은 맞았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금이 문제인데, 자, 지금 이 금을 차트를 이제 5일을 빼버리고 금 차트랑 5일 차트를 일봉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비교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지금 금에 있는 위치가 얼마입니까? 1980이라고 그냥 수치만 불러드리겠습니다. 1980의 위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의 위치는 얼마입니까? 15,213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위치를 이렇게 좀 비슷하게 모양새를 놓고 보시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위험자산이라고 평가하는 주식은, 얘는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위험자산의 주식은 안전자산의 흐름과 역대조를 해야 됩니다. 안전자산과 그 다음에 위험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근래에 보시면 나스닥이 내릴 때 이게 언제냐면 이게 10월이죠. 10월 달에 나스닥이 내릴 때 골드는 최저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골드가 9월 달에 고점에 있을 때 나스닥은 또 바닥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라고 놓고 보면 11월인데 지금 얘는 고점에 머물러 있는데 얘도 지금 상승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교를만 3개월치만 놓고 비교를 해봐도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골드가 가격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든지 주가가 가격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 주가가 반등하는 시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 골드는 급등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반등하는 시기에 골드가 어떻게 됐어요? 조정을 덜 받았죠. 덜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골드의 가격적 하락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는 이제 골드가 2,000불 이상권에서의 계속 가격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2,000불권 이상에서의 가격 형성을 반복하고 있다. 2,000불 이상에서 시세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가를 바라보는 측면, 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을 바라보는 측면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조금은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주식도 많이 샀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지로 골드를 사겠어. 이해되세요?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지만 나는 보험을 세게 들 거야. 자동차 보험도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보상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내가 비용을 더 내면. 그래서 대물 한도 10억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차가 하도 비싸니까 저도 대물 한도 10억을 놓고 다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싸게도 할 수 있고 비싸지 않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위치랑 골드의 위치가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것만 자체만 놓고 봐도 현재 시장의 시세가 불안정한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이 친구가 반등하는 시기에서 골드가 물론 조금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이 구간처럼 생각한다고 하면 얘는 지금 벌써 1950 이하까지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골드는 아직까지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흐름이 또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얘가 내려가는데 얘도 내려오는 이런 현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가격의 정상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장중에 계속해서 골드의 상승권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대외적인 변수 자체가 여전히 불안정한 요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외적인 부분 자체가 불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완화된 것 같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죠.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벌써 그렇게 혼자들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은 더 짚어봐야 되다 보니까 골드의 가격적 변화가 내포되어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가 지금처럼 원래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왜 내려오지 못하고 있을까? 이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주가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일과 같은 국면일 것 같아요. 전일과 같은 국면일 것 같고요. 전일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조정에 대한 체크는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에 대한 부분의 체크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 조정이 얼마나 좀 이어질지 또 그 조정의 폭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좀 오리무중이다.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 어제도 이제 보셨다시피 지금 한번 무너지면 어떤 식의 방식이 나오냐면 상승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은근히 강해요. 왜냐면 지금 어제도 일시적으로 무너지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지금 이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나타났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추세가 꺾였다 안 꺾였다 이런 논리 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차익 실현이 나타난 조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제 그 싸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비추세, 여전히 비추세이기 때문에 긴 매매가 아니고 짧은 매매가 여전히 선도돼야 되는 그런 장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장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요. 천재는 어쩔 수 없죠. 전 개인적으로 천재가 아닙니다. 예, 저는 천재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공부했냐 옛날에 생각해보면 엉덩이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거우면 그래도 공부를 절반은 한다.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본 반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천재들은 제외. 진짜 책을 한번 보고 쑥 외우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지금 모모 병원 의사하고 뭐 하는 친구들 보면 옛날에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이놈은 책 한 줄을 보면 딱 외우더라고. 근데 사실 그건 저는 이제 불가능한 사람이라 저 같은 경우 이제 시간을 많이 공을 들이면 거기에 결과를 만들어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매매는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한 나의 심리 그리고 무거운 나의 엉덩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신다고 하면 이 시장에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고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장을 도망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최근에 매매 영상을 굉장히 다양한 느낌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당연히 저희 영상이야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매매라는 것은 항상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명확한 계획과 전술을 가지시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대 유안타증권, 대만의 유안타증권의 대회가 현재 라운드 1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2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운드 1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판세가 결정이 났고 이제 라운드 2로 들어갑니다. 라운드 1의 자료들을 제가 한번 어제 밤에 살펴봤는데 상당히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등수가 역시 그 이유 한번 정해진 이유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시장이 좀 묶여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2에 참가자 하신 분들 제가 아는 아이디도 몇 분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다수지만 이번 라운드 2에서도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시장 변동성이 지금 잠깐 머물러 있고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가 도래한 만큼 아마 이번 대회도 이게 대회 라운드 2가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엄청 짧아요. 4주짜리 대회거든요. 라운드 2 같은 경우가. 아마 저희 팀에서도 이번 라운드 2를 벼르고 있다고 하시는 분 제가 한 2분 뵀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잘 벼르셔야 될 게 뭐냐면 시장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대회가 대회든 뭐든 관계없어요. 시장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단부에서 오버슈팅을 먹을 때 이 하단부에서 오버슈팅으로 시장을 끌고 올라올 때 이 기간에 행보했던 기간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4일을 행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행보했기 때문에 지금 행보 하루 했고요. 오늘 행보를 이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길게 3일, 4일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묶여있다라는 얘기는 승부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이번 주를 좀 집중해서 보신다고 하면 라운드 2에서도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대회가 4주짜리로 너무 좀 짧은 경향이 좀 있는데 연말을 맞추셔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분들 아마 참여 잘 하시면 좋은 성적을 또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뭐 적중률은 갈수록 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적중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중률 이게 나오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수익 적중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좀 편차가 좀 생기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편차가 생기는 이유를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어떻게들 매매하신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 매매 빈도를 좀 너무 올렸다. 차라리 지금 승률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이제 승률에 계셨던 분들을 제가 많이 유심히 봐요. 저도 승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포지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 앞서서 실전 매매 영상을 좀 올려드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좀 매매를 하다 보면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 싶으면 던지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향들은 크게 빨리 던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플레이를 하면서 또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플레이만 좀 조심하시면 승률 관리들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시면서 오늘장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라운드 2도 좋은 결과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파생한 송 대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